안녕하세요. 이기된 변호사입니다. 취업 규칙의 항목별 해설 중 연차 유급 휴가의 실무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전 시간에 이어 연차 수당을 산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 제도의 본래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 제공 없이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 등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 수당 또는 연차 휴가 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인데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 연장, 야간 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학병원 복무규정상의 연차수당과 관련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할증임금 지급의 제도적 취지는 시간 외 야간 및 휴일 근로는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해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며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려는 데 대하여 연차휴가 제도는 시간의 근로나 유급주휴제와는 달리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어서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의 표현에 있어서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일에는 같은 법 소정의 연월차 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에 의하면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따라서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해서도 이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 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례 입장을 요약하면 당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는 구분된다는 점, 2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법규정 등을 근거로 연차 유급 휴가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할증임금을 가산할 수 없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전에는 1년 근로 후 퇴직함으로써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연차 유급 휴가 근로수당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중앙회를 상대로 임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유급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 유급 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 휴가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요. 1년 근무 후에는 연차 휴가를 확정적으로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일정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특히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1년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가 문제될 텐데요.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근로자가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 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농협중앙회 사안에서의 판결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1년간의 근로로 근로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그 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날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2012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3년 1월 1일 퇴직하는 경우에 2012년도 80% 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전부를 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제 기업들에서 이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면 미리 인건비 산정 시 연차휴가 수당 항목을 반영하여야 퇴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은 물론 소송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어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차 유급휴가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먼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 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재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재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재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재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한정적으로 유효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와의 계약으로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을 미리 월정 임금에 포함시킨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한지가 문제입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및 월차 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구체화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취업 의무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필요를 회복하여 노동력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인 바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연월차 휴가 청구권의 행사를 얻게 되는 연월차 휴가일에도 근로할 것을 정하고 그 연월차 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이른바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키로 하는 연월차 휴가권의 매수 예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월차 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을 미리 월정 임금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임금 약정은 이를 포함시킨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라고 하였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의 산정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은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판례는 K은행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사건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전제로 하여 판례는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개념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판례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연차 수당 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면서 실무적으로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에 대해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취업규칙 등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어 이에 따라 비용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사 분쟁이 퇴직금, 임금 지급, 부당이득 등과 같은 소송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노무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